네, 안녕하십니까. 쪽법자입니다. 5월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이틀간 하기로 했죠. 원래 4월이었는데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5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 요청을 한 거죠. 미국이 참 보면 국제정치를 참 멋지게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라는 거나 뭐 경영도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정치적 자산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자산을 많이 쓰면서 경영을 하거나 정치를 하면 우월한 위치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이제 사실 자꾸 미국이라고 좌파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이제 석유 공급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이란을 어떻게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중국이 뭘 포기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도 사실은 예전 상황으로 좀 다시 돌려놓고 싶을 거고.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게 더 많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대외적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것 중에서 약 한 20% 정도가, 그러니까 이란이 한 10몇 프로,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약 한 7, 8%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합하면 한 20% 정도 이상이 중국의 석유 공급로로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맡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회복을 시키려면 뭐를 미국한테 줘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라, 너희들이 더. 나한테 결과를 묻지 말고 네가 나한테 제시를 해. 이게 이제 미국이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상이라는 거는 아쉬운 자가 뭘 내밀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협상에서 아쉬운 자는 누구예요? 중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져와 봐.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아니면 말고. 뭐 급한 건 니들이잖아. 우리가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제정치가 냉혹해요.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도 이제 국제정치라는 어떤 그런 판에서 상당히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로 러시아가 좀 인지도가 커 보이고 땅덩어리가 넓어 보이니까 러시아가 영국보다 세겠지. 영국은 작은 나라고 섬이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당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쪽 편을 서야 되는지가 모가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단순히 뭐 이렇게 국제정치나 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깐의 순간에 뭘 생각 잘못하면은 회사를 이제 그만두거나 이렇게 내몰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당사자가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한번 내보내 본 적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져 본 적도 있는. 그러니까 참 인생을 직장 생활을 벌써 25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26년을 하면서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는 정말 그게 순풍에 돛달듯이 인생이 가고, 또 어느 라인에 쓰는 것이 안 좋은데 거기 있으면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인생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넓게 보면은 중국 그리고 미국 을 위시한 지금 그 똘마니들, 한국도 똘마니죠.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국힘이든 민주든 자꾸 이제 중국이 강해 보이잖아요. 옆에도 있고 우리가 또 사실 밥 먹고 살아야 중국에 대해서 수출도 하고 이랬을 때는 더더군다나 미국보다 왠지 중국이 좀 돈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뭔가 약간 중국하고 좀 더 척지면 큰일 날 것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주목되고 있으니까, 멀리 있는 미국보다는 가까이서 막 주목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무서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국군을 걸고도 하는 이 중요한 게임에서, 미국이 아니라 자꾸 중국 쪽으로 자꾸 뭔가 다가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특히나 이제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탄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관할하고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지만 실제로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을 믿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중국이 과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지금 이제 야마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모든 신문들이 야마를, 특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이런 류의 이제 신문들은 강해진 중국을 어떻게 미국이 달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마를 썼더라고요. 참 보면 뭐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도 자꾸 이렇게 달리 자꾸 방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청년님이 열심히 이 진실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6만 구독자들과 함께, 특히 우리 6만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게 한번 내놓으라 하는 정도의 어떤 소득 구조와 또 뭐 재산도 많고 또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참 보면은 왜 그렇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까 아쉬울 따름입니다만은, 저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미국은 중국이 몰래 밀 거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죠. 일단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옛날같이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대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좀 포기하겠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생산품, 미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제 미국 석유를 수입하는 거하고, 그리고 대만 문제를 꺼내는 거, 이 두 가지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꺼내겠죠. 왜? 미국이 쥐고 있는 카드는 일단 파나마 운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그 다음에 이란 석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5월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하고 미국 석유를 사는 이 문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아마 그거를 미국이 반드시 관철을 시킬 거예요. 특히나 미국 석유를. 미국 석유를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근데 결국 이거죠. 옛날처럼 베네수엘라에서 이란 이거 너희들한테 가는 거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테니까 미국 석유도 좀 끼워 넣어. 그리고 니네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대만 문제는 어차피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꾸 대만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너하고 나하고 그냥 얘기를 하지 말자, 여기서. 자기 대만을 통일하는데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미국의 얘기겠지. 근데 이제 중국은 대만 통일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인 이슈잖아요. 일단 온전한 중국을 만들기라는 것이, 중국이라는 이렇게 사회주의적 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말도 안 되는 돈을 써가면서 국가의 어떤 그 능력에 어떻게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막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핵무기 50기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지한다는 거는, 파키스탄 보면 알잖아요.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인구도 적고 어떻게 보면 산업도 없는 북한이 파키스탄이 저렇게 굶어 죽어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저걸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경제가 안 좋은 북한이 핵무기 5시기를 유지한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나게 이제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처럼 지금 이 대만 문제를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사실은 좀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대만을 다시 뭐 합치겠다, 다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어쨌든 이 국가의 어떤 자존심 문제, 그러니까 북한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들여도 요거를 그러니까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사회주의는 돈 안 되는 짓거리를 자꾸 해서 이제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고 국가의 국력을 바닥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소련도 마찬가지로 돈 안 되는 짓거리가 뭐야? 막 체코라든지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한테 돈 자꾸 뿌려가면서 지원을 계속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가 잘 살아졌냐? 그게 아니지.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못 사라지는데 더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니 엄마가 뭐 젖을 계속 빨리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뭐 북한이 핵무기에 쓸데없는 돈 쓰는 거나 중국이 대만에 쓸데없는 돈 쓰는 거나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유지해 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것을 아예 독립시키면 중국이 더 강해지잖아. 그쵸?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포기한다 그러면요, 중국은 훨씬 강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만을 중국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다고 하더라도 첩첩산중이야. 다음 일본이고 한국도 있고 막 그런다고 해서 태평양이 가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입을 피해는요, 중국 해군이 거의 다 전멸하고, 그리고 중국이 향후에 가질 어떤 미국과의 묘역에서 완전히 그냥 루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을 가지려고 할까 할 때 중국 같은 공산주의 체제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눈앞의 이익, 말하자면 그냥 눈앞에 내가 대만을 가졌다, 또는 북한처럼 내가 핵무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정도로 되게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이라든지 피폐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라는 거를 굳이 독립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만이라는 것을 뺏기고 싶지는 더더욱 않은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북한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국을 더 힘 빼기기 좋죠. 북한이 자꾸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자꾸 좌파 언론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되게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이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장 이구르네, 티베트네, 홍콩이네 이런 나라들을 자꾸 이제 억지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정치력이 자꾸 소모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솔직히 제가 고구려가 이만하고 신라가 요만하다 그래도 삼국 통일은 누가 했어요? 신라가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정치도 정치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잘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매출은 엄청나게 많은데 영업이익이 없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매출은 별로 안 되는데 따박따박 현금 나오는 그런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미국 편이 될 거 아니면은, 미국 편이 될 거 아니면은 그냥 저렇게 계속 pit발리면서 주변에 대해서 pit발리면서 저렇게 계속 이제 나라가 혹사되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은 속으로 중국 전체가 친미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속으로 우리가 중국을 그렇게 혐오하지만 과연 중국 대륙이, 대만의 민진당이라든지 또는 국민당이 압승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민주화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두렵습니다. 이란도 아마, 이스라엘도 아마 이란이 민주국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면은 우리가 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그냥 이 정도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야. 어떻게 보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하고 통일이 안 될 바에는 북한이 그냥 저러고 찌그러지는 게 나아. 차라리 뭐 북한이 뭐 되게 잘 살게 돼가지고 우리랑 뭐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저게 나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나아. 우리한테 흡수되는 것도 솔직히 불안해. 왜?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하고 합쳐지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참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란이든 지금 현 상태가 가장 미국한테는 뭐다?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5월에 있는 미국 중국 정상회담은 사실은 중국이 미국한테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다시 옛날 같은 완전 100% 옛날같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예전같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이 미국한테 뭘 줘야 될지를 아마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제 청년님의 내표셜로는 미국 석유가 가장 그나마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일 것이다. 대만은 절대 포기 못할 거니까